안녕하세요. 저희는 딥러닝을 이용한 배달 음식 수요 예측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할 사회교육과 김지은, 생물교육과 서지연입니다. 음,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의의 및 제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우선 교과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 경제에 대한 내용을 딥러닝에서 다뤄봤으면 좋겠다 해서 넣게 되었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경제나 다양한 물품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한 소프트웨어는 우선 딥러닝 과정, 머신러닝 과정을 이용한 수업을 만들게 됐고, 학생들이 쉽게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Azure ML Studio라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 시에 저희가 고려했던 점은 우선 단순히 강의를 듣고 개념을 학습하는 수업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실생활에 적용하는 수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마라톤 팀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구상할 때 유튜브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세금 내는 아이들이란 채널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애저 ML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우측 하단의 고양이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스크래치에 나오는 고양이인데요. 네, 스크래치는 코딩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렵고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 요소들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기본적인 코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애저 ML 스튜디오도 복잡한 코드를 구축할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박스 안에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노란색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에서는 각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데이터 폼이나 그런 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만들게 될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빨간색 박스 안에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전처리 과정을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란색이랑 초록색 부분은 지금 이 사진상에서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각각 학습을 시키고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박스로 표시해 두지는 않았지만 이벨리에이트 모델을 통해서 둘 중에 뭐가 더 훌륭한 모델인지를 이 Azure ML 스튜디오에서 평가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추후 수업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학생들이 더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배달 수요 예측 모델 만들기입니다. 이 수업에서의 목표는 첫째, 배달 음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Azure ML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다양한 변인에 따른 효과적인 배달 음식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이 수업상에서 학생들이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역량은 첫 번째로 딥러닝의 기본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 상태여야 하고, 기본적인 수요나 공급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수업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배달 음식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를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달 음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날씨, 요일, 혹은 뭐 분기별 특징,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라든가 축제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로제 떡볶이 같은 신상이 개발됐다, 혹은 야구 게임이 한창 진행되는 시즌이라서 뭐 치킨을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후에 학생들이 가장 배달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정해서 모델을 각자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애저 ML 스튜디오에 대해를 사용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날짜의 배달 음식 수요를 예측해서 이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한 후에 실제 결과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 아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만든 배달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교실 내 장기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저희는 마라톤 팀 프로젝트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급 내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정확도를 확인해 보는 활동인데요. 이는 경제나 사회 교과 시간이나 진도와 별개로 한 학기 혹은 1년 혹은 한두 달 정도로 장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이는 팀별로 특정 품목을 선정해서 우리 학급에서 이 품목의 거래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최적해 나가는 것으로 매주 팀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게 사장님이 돼서 공급량을 결정하고 실제 학급 내 수요량과 비교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모델에 반영합니다. 즉, 팀원들이 주 단위로 이렇게 사장님 역할을 바톤 터치하면서 모델 최적화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맡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팀원은 거래량 결정이나 모델 학습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맡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고객의 입장이 돼서 매일 학급 내 실제 수요량을 조사해서 이 결과에 기반해 예측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해서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은 팀이 선정한 음식을 학급 전체가 함께 즐기는 긍정적인 어드밴티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단순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팀을 조직해서 품목을 정하고 학급 내 수요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최적화 마라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모델들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내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이를 가상의 학급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1학기 지은 고등학교 2학년 3반에는 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6명씩 5팀을 조직해서 각자가 맡고 싶은 음식을 선정했고, 이를 토대로 마라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최적화를 진행하는 한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에는 날씨가 좋았고 야구 경기도 있었고 치킨 할인 행사도 있었습니다. 다만 점심 급식에서 닭강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에는 각 팀의 세 번째 주자들이 사장님, 혹은 개발자 역할을 맡는 순서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날씨와 야구 경기 여부, 미디어에서의 노출, 점심 급식 메뉴 등을 주 변수로 삼는 치킨팀의 모델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그날 공급량을 16개로 정했습니다. 치킨팀 이외에 떡볶이팀, 피자팀, 디저트팀, 중식팀도 각각 팀에서 만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는 모델들에 기반해서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모두 사장님들이 고려한 여러 요소를 함께 보고 이를 고려해서 혹은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최대 2개까지 선택합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급식 메뉴를 고려해서 떡볶이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야구 경기를 보면서 먹을 치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해 봅니다. 오늘은 치킨팀의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네요. 이렇게 세 번째 사장님들이 가게를 운영한 주를 정산해 보았을 때 치킨팀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라톤 주자가 계속 바뀌면서 6명의 팀원이 모두 사장님 역할을 해보면서 6주가 지난 후에
중간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학급에서 누적 예측 정확도 1위는 떡볶이였네요. 원장님께서는 지갑을 열어서 학생들과 함께 떡볶이 파티를 열었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떡볶이를 즐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라톤 팀 프로젝트는 교실에서 짧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길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팀 프로젝트 활동은 방식이나 주제를 달리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경쟁을 하는 등 방식을 바꿀 수 있고 학급 내 배달 음식이 아니라 급식이나 우리 학교 매점, 실제 배달업소 등을 주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보는 수업과 마라톤 활동에서 나아가서 단순 수요 공급을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보는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배달 앱과 알고리즘, 배달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고 토의한 후에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생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랜덤 추천 시스템이나 1인 가구의 어려움, 환경 오염 문제, 특정 가맹점, 독점 구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예시로 삽입한 부분이라서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는 학생들끼리 조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다양한 어떻게 개선할지 선호나 주기를 학습해서 메뉴를 추천해 주는 방식 혹은 지역 상권의 부흥 등을 통해서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추천 시스템 등을 고안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아무래도 배달메이트 매칭과 같이 뭔가 고객층을 클러스터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 문제나 특정 가맹점의 독점 구조, 건강 영향 우려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학생들이 뭔가 자유롭게 발산적으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고안했고 발표했던 이런 수업에 대한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저희가 미처 발표하지 못했던 추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배달 음식 수요 예측 수업은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이해하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을 이용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할극이나 마지막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실생활에 대해 고민해보고 와닿게 되는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가까이 접하는 배달 음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간단히 머신러닝을 조작해보고 실제 적용해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약간 힘들 수도 있고 학생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변수들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변수는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 역할극 때 수집되는 데이터는 시간과 양의 한계가 있어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제시했던 것과 같이 약간 교과 내용과 연결지어서 헌혈 참여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도 역시 코로나로 인한 약간 문제 양상을 약간 파악하고 관찰하고 이를 예측해 보는 수업이었는데 헌혈 참여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안해 보는 수업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헌혈 참여도의 추이나 그 관계들을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해결책 혹은 홍보 시기,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수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아이디어는 교과 내용과 연결짓는 것은 아니고 학습 전반, 교육 전반과 연관된 아이디어인데요. 먼저 줌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모델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태도와 집중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관찰하고 이를 학습시키면서 흥미를 높일 수 있고 직접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면 학생들의 필기 습관을 파악해서 조언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한 개념 혹은 이론 학습 방법인데요. 이 인공지능에 자신이 공부해야 하는 학습 내용을 이렇게 학습시키고 그 사용자의 발화와 인공지능의 대응을 학습시키면서 스스로의 이해를 고양하고 다른 학생들과 동료 평가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배달 음식 수요 예측 수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